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새벽까지 내린 호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도로와 주택이 물에 잠겼고 철도 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졌는데요.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릎 위까지 차오른 물살을 헤치고 소방대원이 가까스로 구조에 나섭니다. 배수로로 역류한 빗물에 마을이 온통 물바다가 됐습니다. 불어난 빗물에 도로조차 분간하기 힘듭니다. 갓길에 세워둔 차들이 둥둥 떠다닙니다. 지하차도는 빗물이 들이쳐 인도에 깔아놓은 보도블럭이 난장판입니다. 극한 호우에 철길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빗길에 열차가 운행 속도를 늦추면서 종착지인 여수 구간은 연쇄 지연으로 이용객들의 발길이 묶였습니다. 결국 운행이 전면 중단되면서 대체 버스로 옮겨 타야 했습니다. 서대전역에서 1시간 연차, 그리고 구례구에 와가지고 또 30분 연차. 그래서 결국엔 애식도 못 보고 밥만 먹고. 광양에서도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집중호우로 다안면 신원 로터리와 광양읍 서산교 부근에서 도로가 침수돼 통제됐습니다. 고흥에도 어제와 그제 저만면 404mm를 최고로 평균 200mm 가까운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해창만 인근 하천이 범람 직전까지 불어났고 곳곳에 수확을 앞둔 논이 침수됐습니다. 순천과 여수에선 올해 들어 하루에 가장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제 순천에 하루 200mm의 폭우가 내렸고 여수에선 어제 140mm가 넘는 일일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시간당 5, 60mm가 넘는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전남 소방에 접수된 비 피해 신고만 1,100여 건, 주택이나 도로 침수가 줄을 이뤘고 시설물 파손과 가로수 쓰러짐도 잇따랐습니다. 향후 어떤 큰 피해나 이런 게 발생된 부분은 저희들이 응급조치를 실시할 것이고. 비는 그쳤지만 당분간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예상돼 시설물 관리와 해안가 안전에는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고흥에서만 800여 농가 1,097헥타르의 논과 밭, 과수원에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고흥군은 어제와 그제 평균 200mm에 이르는 집중호우로 인해 포두면과 과양면 등 737개 농가 1,060헥타르의 논에서 8억 7,500만 원 상당의 침수, 도복 피해가 발생했고 채소 32헥타르와 과수 6.5헥타르에서 침수와 낙과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로 침수와 하천 제방, 사면 유실 등 공공시설 피해 32건과 12동의 주택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고흥군은 오늘 오후 2시 공영민 군수 주재로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피해 지역의 병해충 발생 예찰 강화와 시설별 응급조치, 신속한 복구 등 긴급 후속 대책들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밤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늘 자정까지 전남에 5에서 최대 20mm의 소나기가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집중돼 강하게 내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서해남부 앞바다 등에 내려졌던 풍랑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전남도가 국립의과대학 설립 방식을 발표하면서 순천대와 목포대의 통합을 전제로 공동의대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순천대는 이 같은 방식에 당장은 어렵다며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대학 통합을 전제로 공동의대 방식도 논의하겠다. 전남도는 한 개 의대 2개 병원과 함께 통합형 공동의대를 포함한 두 방식으로 국립의대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양 대학에서 확약서 등을 통하여 대학 통합 전제 공동의대 추진에 합의하면 설립 방식 선정위원회에서 공동의대 추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전남도 관계자는 늦어도 오는 11월까지 통합에 관한 합의가 이뤄져야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 가능성이 있다며 시급함을 강조했습니다. 공동의대는 동서 지역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지만 대학 반응은 당장 회의적입니다. 공모 참여를 거부하는 순천대는 대학 내 구성원의 뜻을 하나로 모으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입장입니다.
시간적으로 그럴 시간이 아직 넉넉치 않고요. 또 구성원들이 거기에 합의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서 통합을 전제로 한다는 건 조금 어려움이. 이어 전남도가 추진하는 단일의대 공모에는 거듭 참여하지 않겠다며 두 대학 따로 특성에 맞는 의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양 지역에 의대를 각각 그래서 두 개를 두고 병원도 양 지역에 각각 두는 그런 방식. 그걸 뭐 복수의대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방식이면. 다만 정부의 1도 1 국립대 방침에는 동의하는 측면이 있다며 장기적인 통합을 전제로 공동의대를 논의하는 건 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사자인 목포대 역시 공동의대보다 전남도 공모를 통해 추천대학을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 국립의대 추천은 설립 방식 확정을 거쳐 평가 기준 등을 정하는 두 번째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전남도는 오는 25일부터 순천과 목포 화순에서 도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22대 총선 관련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다음 달 10일에 끝납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현역 의원 4명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현역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초 22대 총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권리당원입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끊어져 버려요. 아시죠? 그러니까 권리당원 정신에 참여하고 또 신인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권리당원 아닙니다. 그렇게 눌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경찰은 당시 녹취록 등을 분석한 결과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신 의원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현역 의원 중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정준호 의원. 정 의원은 지난 총선 경선 과정에서 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민주당 안도골 의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안 의원은 총선 경선 당시 사촌 동생과 함께 불법 전화방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방송사의 여론조사를 왜곡해 자신의 SNS 등에 올린 김문수 의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다음 달 10일 종료되는 22대 총선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앞두고 선거 캠프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회계 책임자 이모 씨는 지난 총선 당시 선거 비용 2,800여만 원을 초과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의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 지형에 변동이 생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상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일단 당내 경선인데 지난번에 이제 당내 경선에서 떨어진 현역 의원들, 21대 국회의원들 이분들 당연히 이제 도전하겠죠.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내려놔야 하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또 배우자나 선거 사무장, 회계 책임자 등이 벌금 300만 원 이상 받아도 당선이 무효화됩니다. 한편 광주와 전남 경찰청은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각각 65건과 82건을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순천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남사와 순천 갯벌을 주제로 전국민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서남사 순천 갯벌과 관련한 자유주제의 영상을 200초 이내의 롱 콘텐츠와 60초 이내의 숏 콘텐츠 2개 분야로 공모하고 접수 기간은 다음 달 4일까지이며 수상작들은 유튜브와 오천 그린 광장 등에서 전시회도 진행합니다. 순천시는 이번 영상 공모전을 통해 순천의 문화유산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작품들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역점 시책인 생애복지 플랫폼 완성을 위해 모바일 앱 개발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시민들이 각종 행정 서비스를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안내와 신청, 실시간 민원 상담 채팅, 각종 생활 불편 신고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갖춘 모바일 앱을 자체 개발하기로 했습니다.